돈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오랜 친구도, 믿었던 형제도,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도 돈이 개입되는 순간 다른 얼굴을 꺼낸다. 그 얼굴이 진짜다. 평소에 보던 얼굴은 그 진짜 얼굴 위에 씌워진 막이었을 뿐이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도구다. 인격을 시험하는 어떤 말보다 날카롭고 어떤 위기보다 빠르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당신이 지금껏 누군가를 믿어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돈 앞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다.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돈은 그 시험지를 꺼내드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드러나는 것은 상대만이 아니다.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돈이 개입되면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순간에 본성이 나온다. 연습 없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다.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를 믿는다. 함께 웃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힘든 시절을 버텼으니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오래된 관계일수록 방심이 깊어진다. 그리고 방심이 깊어진 자리에 가장 치명적인 빈틈이 생긴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진다. 수십 년의 인연도 돈 앞에서는 쉽게 구겨진다. 오래됐다는 것이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에서 배신이 더 깊이 파고드는 이유는 그만큼 방어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이다. 친밀함이 만들어낸 방심이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누군가를 오래 알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다. 돈 앞에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관계의 역사가 길수록 방어가 허물어진다. 그 허물어진 자리가 바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다. 오래됨을 믿음의 이유로 삼지 마라. 그것은 착각이 쌓인 시간일 뿐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경계를 낮춘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경계를 낮출수록 노출되는 것이 많아진다. 그 노출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서 본능적으로 계산한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다. 그러나 그 본능은 반드시 숨겨진 채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다. 겉으로는 우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손익을 따진다.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계산한다. 그 위선을 탓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도 그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 당신을 향할 때 비로소 위험이 된다. 문제는 본능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못하는 무방비함이다. 배신당한 뒤에 분노하는 사람과 배신이 오기 전에 감지하는 사람 사이에는 감수성의 차이가 아니라 독해력의 차이가 있다. 세상을 감정으로 읽는 사람은 항상 늦게 안다. 구조로 읽는 사람은 먼저 안다. 먼저 아는 것이 전부다. 세상은 늦게 깨닫는 사람에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독해력은 타고나지 않는다. 당하면서 배운다. 그 배움이 아프다고 해서 외면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한다. 경험을 낭비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관계를 담보로 내놓는 행위다. 상대가 갚으면 관계가 유지되고 갚지 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왜 우리는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가? 거절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판단을 흐린다. 관계를 잃지 않으려다 돈과 관계를
동시에 잃는 것이다. 빌리는 쪽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채권자를 피한다. 미안함 때문이 아니다. 불편함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과 결핍이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는 비용이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빌려줘라. 그 이상은 당신이 치르기엔 너무 비싼 수업료다. 돈을 매개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면 그 손해는 오히려 이득이다. 빌려줄 때 망설임이 있었다면 그 망설임이 정답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번째 감각을 신뢰하라. 이성이 그것을 덮으려 할 때, 특히 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순간 관계는 이미 변했다. 빌려주든 거절하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결정해야 한다. 부자 앞에서 사람들은 달라진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호의가 생겨나고 관심이 몰린다. 가난한 자 앞에서는 반대다. 눈이 흐릿해지고 말이 짧아지고 존재가 지워진다.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작동한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서열을 가지고 있고 돈은 그 서열을 결정하는 언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불만만 쌓인다. 그 불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읽어야 전략이 생긴다. 억울함은 감정이다. 전략은 생존이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서열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서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서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 파도를 탓하는 사람은 파도에 쓸린다.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먼저 읽어야 한다. 세상이 공평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다. 분개하는 동안 상대는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 서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화는 가능하다. 단,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만. 돈이 생기면 주변이 달라 보인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나타나고 연락이 늘고 갑자기 모두가 호의적으로 대한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돈이 좋아진 것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번성할 때 모인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드러난다. 썰물이 빠지고 나면 바닥이 보이듯 호황이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이 보인다. 풍족한 시절에 쌓인 관계는 절반 이상이 허상이다. 그것을 알고 유지하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호황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황 속에서 사람을 걸러야 한다. 당신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자산이고 사라진 사람은 처음부터 손님이었을 뿐이다. 번성하면서 오히려 진짜를 잃는 사람이 있다. 새로 몰려드는 얼굴들에 눈이 팔려 오래된 것의 무게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대가를 치르는 선택이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돈이 생겼을 때 사람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려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돈 앞에서 인격이 갈라지는 방식은 두 갈래다. 하나는 돈을 잃었을 때, 다른 하나는 돈을 얻었을 때다. 돈을 잃었을 때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빚이 쌓이면 자존심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흔들리면 판단이 무너진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평생 쌓아온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스스로 허문다. 그 붕괴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회피, 한 번의 변명. 그것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무너뜨린다. 돈을 얻었을 때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도 드물다. 여유가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발밑을 보지 못한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올라갔을 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추락은 정상에서 시작된다. 올라갔을 때와 내려왔을 때 모두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오래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다. 돈을 잃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더 위험하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다. 한번 무너진 인격은 회복하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돈을 다루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쉽게 빌리는 사람은 쉽게 잊는다. 빌린 것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 베풀 때 반드시 기록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청구한다. 무료인 척하는 호의가 가장 비싸다. 계산에 지나치게 철저한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이어가면 안 된다. 돈이 오가는 순간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기억하라. 그 기록이 나중에 당신을 지키는 정보가 된다. 작은 금액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미 그 사람의 전체가 드러난다. 말은 의도를 감출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의도를 숨기지 못한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의 지갑을 읽어라.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풍족할 때 어떻게 쓰는지보다 부족할 때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라. 부족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다. 약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힘든 상황을 쉽게 털어놓지 마라. 당장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정보는 상대의 머릿속에 저장된다.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기억한다. 의도가 없어도 그렇다. 협상이 벌어지고 선택이 엇갈리는 순간 그 기억이 상대의 행동 방향을 은밀하게 결정한다. 취약함을 내보인 사람은 이미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어렵다면 표정을 관리하라. 무너지더라도 혼자 무너져라. 세상은 약한 자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 약함을 연료로 쓴다. 동정과 이용은 같은 문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핍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침묵이 갑옷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스스로의 결핍을 광고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사람보다 이용할 사람을 먼저 끌어들인다. 약점을 숨기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생존의 기술이다. 위로를 원한다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도 된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동반한 위로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감정적 지지와 정보 공개는 구분해야 한다.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사람을 드러낸다. 부탁하는 자리에서 압박을 넣는 사람, 거절하면 관계를 흔드는 사람,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는 단호하게 벌려야 한다. 미안함을 가지지 마라. 그들이 만들어낸 상황이지 당신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다. 선함이 착취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 선함은 미덕이 아니라 구멍이 된다. 거절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이유는 심성이 약해서가 아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계를 긋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친절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울타리 없는 친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바닥이 드러날 때쯤이면 상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다. 요구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에는 두 층위가 있다. 이익으로 연결된 층과 그보다 깊은 곳에서 연결된 층이다. 그러나 깊다고 믿는 관계에도 이익의 실이 보이지 않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비관이라 부르지 마라. 현실이라 부르라. 모든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되 그 안에서 검증된 소수는 다르게 대하면 된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 냉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위치를 정하라는 것이다. 단, 검증된 사람이라 해도 완전히 파악하려 들지 마라. 완전히 파악된 사람은 함부로 다뤄지기 쉽다. 일정한 여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남는다. 너무 가까이 당기면 구조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면 실망이 쌓인다. 관계도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오래간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보존하고 지나친 밀착이 관계를 소모한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들의 공통점이 있다.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의 거리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다. 상황이 변하면 거리도 조정된다.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을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하는 것이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을 차갑게 관찰하라는 것이다. 작은 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계산하는 방식, 공동비용을 정산하는 태도, 빌린 것을 기억하는지 흘려버리는지.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성향이 응축되어 있다. 큰 돈 앞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돈 앞에서 이미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작은 것에서 무감각한 사람은 반드시 큰 것에서도 무감각하다. 사소한 돈 계산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감각을 흘리지 마라. 그것이 나중에 벌어질 일의 예고편이다. 사람은 본성을 숨길 수 있지만 돈 앞에서 그 본성을 영원히 숨기지는 못한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전모를 드러낸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다.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그 정보가 나중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한다. 돈이 없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진짜다. 지위도 없고 전망도 불분명하고 쓸모를 따지기 어려운 시절에 당신을 대했던 방식.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시절에만 나타나는 사람은 좋은 시절의 소비자다. 어두운 시절에 자리를 지킨 사람이 진짜 자산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끼고 지켜야 한다.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 희소함이 그 사람의 가치다. 흔한 것은 잃어도 다시 얻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화려한 시절에 잃는 경우가 많다. 새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눈이 팔려 진짜를 밀어내는 것이다.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때는 이미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어두운 시절을 함께한 사람은 당신의 밑바닥을 알고도 남은 사람이다. 그 선택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것은 아무나 하는 선택이 아니다. 자신이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물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이익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가? 돈이 생겼을 때 달라지지 않는가? 빚을 졌을 때 정직하게 마주하는가?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은 적이 있는가?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그 계산적인 인간이었을 수 있다. 당신도 누군가의 취약함을 이용한 적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외면하는 사람의 판단은 결국 편견이 된다. 스스로를 먼저 검증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읽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피의자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관찰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먼저 직면한 사람만이 타인의 결핍과 욕망을 정확하게 읽는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의 통찰은 날이 서지 않는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단순한 재정 감각이 아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고,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훈련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돈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계획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기회도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낸다. 돈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형태다. 돈 관리가 곧 자기 관리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타인을 관리할 능력을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다. 돈에 대한 태도는 습관이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은 언어다. 말보다 직접적이고 표정보다 솔직하고 약속보다 구체적이다. 그 언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누가 당신에게 어떻게 돈을 쓰는지, 누가 이익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그들의 진짜 의사 표현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돈의 흐름이 다르면 그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화려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일수록 그 말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의심해야 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돈의 언어는 간결하다. 줬거나 안 줬거나, 갚았거나 안 갚았거나, 그 단순함 안에 진실이 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어라.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말로 설명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어라. 행동은 조작하기 어렵다. 특히 돈이 오가는 행동은 더욱 그렇다. 돈 앞에서 당신을 이용하거나 배신한 사람에게 분노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예고된 결과였다. 신호가 있었는데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봤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분노는 불씨를 당기는 동안 자기 손을 태운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면 이후에는 제대로 거리를 조정하면 된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를 찾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야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냉정하다고 부르지 마라. 현명하다고 불러야 한다. 배신한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이다. 배신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당신의 수준을 보여준다. 격렬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성숙한 방식이다. 냉정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이것이 돈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원칙이다. 그 수업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 수업료는 항상 비싸다. 그러나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은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불편할 때 지키는 것이다. 돈 앞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이 그 원칙으로 결국 자신을 지킨다. 살아남는 사람은 배신을 몰라서가 아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돈 앞에서 사람이 보인다. 사람을 제대로 본 자만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눈뜬 사람이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